자, 안녕하세요. 우리 지난 시간 수업 잘 들었나요? 선생님 항상 강조하지만 시험 내용은 어디서나 여러분들 이학습서 중심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그냥 문제 풀어보고 혼자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꼭 이학습서 수업 내용을 잘 들어주면 좋겠어요. 근데 사실 많은 학생들이 이학습터를 잘 안 듣는 친구들이 요즘 점점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 이학습터 이렇게 잘 듣도록 여러분들 잘 듣고 있는 친구들 응원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이학습터 중간중간에 시험 힌트를 엄청나게 많이 줄 거예요. 오늘도 시험 힌트를 많이 주겠습니다. 자, 페이지는 150페이지예요. 우리 지난 시간까지 한참 막 우주 얘기, 로켓 얘기 이런 거 하다가 이제는 그 단원이 다 끝났어요. 그래도 여러분들 지금 수행평가가 남아있죠? 우주에 대한 수행평가. 그래서 학교 나오면 그런 수행평가를 실시하고 일단 수업 단원은 우리 지난 학기에 다 못했던 호르몬이랑 앞으로 이제 세포 이런 생명과학 쪽을 배우게 되겠습니다. 자, 교과서 페이지 150페이지를 볼게요. 오늘 시험에서 나올 만한 거 3가지 정도가 있어요. 오늘 수업에서. 그래서 그 3가지를 공개를 할 거고 어떤 내용인지는 수업 마지막에 쫙 정리해서 알려주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이학습터 지금 꾸준히 잘 듣고 있는 친구들 이번에 진짜 내신 팍팍 올라가지고 다들 원하는 고등학교 갔으면 좋겠어요. 화이팅! 자, 먼저 150페이지인데 거기서 한번 책에서 중요한 내용을 한번 밑줄 치면서 읽어볼게요. 지금 과학책이 없는 친구들은 그냥 오늘은 외울 게 좀 많아요. 우리 예전에 막 신경 배우고 무슨 신경 막 이런 거 배우고 간내, 중내 막 이런 거 한참 외울 거 되게 많았었죠. 지난 시험에서. 이번에도 좀 비슷해요. 여기 단원이.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책 없으면 뭐 연습장이라도 하나 꺼내놓고 적으면서 들으면 훨씬 잘 외워질 것 같아요.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게 나중에 혼자 외우려고 하지 말고 지금 수업 들어버리면서 바로 한 번에 외워버리도록 합시다. 선생님이 쉽게 외울 수 있는 팁도 또 알려줄 거니까 여러분도 할 수 있어. 오늘 적으면서 한번 잘 들어봐요. 자, 호르몬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자, 우리 몸은 같이 밑줄 쳐볼게요. 기온이 변해도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해요. 우리가 막 여름 됐다고 체온이 막 50도, 60도까지 올라가 버리거나 겨울 됐다고 막 체온이 10도, 0도 이렇게 뚝뚝 떨어져 버리지 않죠? 인간은 거의 36도 정도에서 왔다 갔다 적어도 한 플러스 마이너스 2 정도밖에 차이 안 나게 체온을 비슷하게 유지한단 말이에요.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유지가 되느냐? 여러분들 물을 생각해 보세요. 물 같은 거는 뜨거운 날 밖에 내놓으면 뜨거워져 버리고 추운 날 밖에 내놓으면 심지어 얼어버리기까지 하죠. 근데 인간의 몸은 그렇게 쉽게 변해버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걸 해주는 게 바로 이 호르몬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주위 환경이 변해도 적절하게 반응을 해서 우리 몸을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것. 그게 바로 항상성입니다. 항상성. 항상 일정하다. 항상성. 그래서 이런 항상성은 우리 1학기 때 배웠던 신경이나 아니면 호르몬의 작용으로 유지가 됩니다. 자, 호르몬은 쭉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사실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그냥 줄글로 나와 있으니까 마치 좀 안 중요한 내용처럼 보이거든? 근데 사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해요. 호르몬은 내분비샘에서 만들어지는데 특정 세포나 기관으로 신호를 전달해서 몸의 기능을 조절하는 물질이고 종류에 따라서 그 역할이 다르다. 호르몬이 되게 많거든요. 여러 가지. 자, 어떻게 작용하냐? 일단 내분비샘에서 만들어져서 혈액으로 쏴요. 우리 몸 여러분들 칼에 찔리거나 날카로운 거에 찔리면 피 나오죠? 그 혈액에 호르몬이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혈액 검사한다는 게 이런 호르몬을 검사하는 거예요. 호르몬의 양을. 자, 그래서 혈관을 타고 막 우리 온몸을 돌아다녀요. 호르몬이. 지금도 여러분 온몸에 호르몬들이 마구마구 돌아다니고 있어요. 자,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어디로 가냐? 저기에 내가 필요해 보이네? 하는 그런 특정 세포에 가서 작용해요. 여러분들 범죄에서 타깃을 뭐라고 해요? 표적이라고 하죠. 표적. 그것처럼 이런 특정 세포를 표적기관이라고 하는데 그런 표적기관에 가서 작용을 합니다. 따라서 호르몬은 자 중요한 거 나옵니다.
지난 학기에는 신경을 배웠잖아. 근데 이번에 호르몬을 배운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차이를 비교해야 될 거 아니야. 호르몬은 신경에 비해서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니까 신호가 천천히 전달돼요. 여러분들 신경 생각해보세요. 뉴런을 통해서 엄청 빨리 움직였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 온도 감지하는 거 어떻게 감지합니까? 신경이. 여기 피부에 있는 감각세포가 뜨거운 거 딱 통점을 통해서 뜨거운 걸 만지는 순간 한 5분 뒤에 눈치채요? 아이고 뜨거웠네. 그게 천천히 눈치챕니까? 만지는 순간 아 뜨거워 하고 바로 알아버리죠. 그런 건 바로 신경이란 말이야. 근데 호르몬은 그냥 내 혈관 타고 온몸을 타고 돌아다니다가 저기 가서 작용해야겠다 하고 되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신경에 비해서. 천천히 전달되고 대신에 오래 걸린 만큼 효과도 오래 나타납니다. 뭐 예를 들면 차갑다, 따뜻하다 이거는 그 순간에 느끼고 바로 사라져버리죠. 하지만 호르몬은 한번 작용하면 바로 끝나버리지 않고 그 효과가 오랫동안 나타나고 또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는 만큼 왜 혈관을 타고 돌아다닐까요? 작용하는 범위가 넓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신경은 딱 그 신경세포가 있는 부분에만 작용을 하는데 이 호르몬은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넓은 범위에 작용한다. 자, 지금 불과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줄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많이 나왔어요. 자, 일단은 항상성 중요하고요. 항상성의 의미. 자, 그 다음은 호르몬과 신경의 차이입니다. 자, 일단 호르몬과 신경이 작용하는 예시 한번 봐볼게. 호르몬은 여러분들 키 크고 이런 성장 호르몬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성장하고 발달하고 아니면은 여러분들 한 번쯤 주변에 당뇨병이신 분들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혈당량을 조절하고 이런 거를 관여하고요. 신경은 여러분들 방금처럼 뜨거울 때 바로 손 떼면서 무조건 반사 일어나고 아니면은 우리 1학기 때 막 후레쉬 눈에다 비춰보면서 홍채 움직이는 거 관찰했었죠. 그렇게 홍채의 크기를 조절하고 이거 느리게 일어났나요? 네, 빛이 왔다 갔다 함에 따라서 바로바로 반응이 일어났었죠. 그렇게 홍채의 크기를 조절하거나 아니면 코가 간질간질할 때 재채기를 하거나 이런 게 바로 신경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빈칸 하나씩 볼게요. 전달 매체가 뭐냐? 호르몬은 무엇을 통해서 돌아다닌다고 했죠? 방금 했던 혈액을 타고 돌아다닌다고 했어요. 신경은 여러분들 우리 뭐 타고 돌아다녀요? 우리 지난 시간에 시험에도 나왔었는데 감각 뉴런, 연합 뉴런, 이런 운동 뉴런 했었죠? 네, 뉴런을 타고 돌아다니죠. 벌써 기억 가물가물해요. 적용 시간이랑 효과. 자, 성장, 발달, 혈당량이랑 비교를 해봐. 신경은 무조건 반사, 홍채 크기 조절, 재채기야. 자, 적용 시간, 적용되는데 걸리는 시간 누가 더 오래 걸릴까요? 네, 호르몬이 더 오래 걸리죠. 대신에 효과, 누가 더 길게 나타날까요? 네, 오래 걸린 만큼 효과도 오래 갑니다. 네, 호르몬과 신경의 차이입니다. 작용 범위, 성장, 발달, 혈당량 또는 홍채 조절, 재채기 누가 더 작용하는 범위가 넓은 거예요. 네, 호르몬이 더 넓게 작용하는 거죠. 신경에 비해서. 신경은 딱 신경이 연결된 곳에만 나타나는데 호르몬은 온몸을 돌아다니다가 필요한 곳에 작용하니까 훨씬 더 넓은 곳에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아까처럼 필요한 부분, 필요한 세포를 바로 표적세포라고 한다고 했죠. 자, 여러분 책이 있든 없든 이 내용은 꼭 정리해 놓는 게 좋을 거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항상성, 우리 몸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항상성을 어떻게 유지하냐? 두 가지의 녀석이 협동을 하는 거야. 하나는 신경도 그 일을 해주고 호르몬도 그 일을 해줍니다. 그 과정이 여기 아주 잘 나타나 있어요. 자, 먼저 정상일 때인데 왼쪽으로 가면은 주변보다 이제 더워졌어. 이때는 더워져. 자, 그러면 이제 그거를 뇌가 인식을 해요. 자, 이때 여러분들 이 분홍 색깔 화살표는 신경이 하는 일이고 초록색 화살표는 호르몬이 하는 일이에요. 그거 좀 차이점을 인식하면서 들어보세요. 자, 신경이 덥다 라고 인식했어. 뭐 여러분들 피부에 있는 온점이 느끼겠죠. 그럼 이제 뇌가 인식을 하고 어떻게 합니까? 네, 땀을 많이 나게 하고 그리고 피부를 통해서 열을 많이 내보내고 이런 방식을 통해서 체온 조절을 했습니다. 이건 우리 지난 1학기 때도 배웠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주변보다 추워졌어요. 자, 그럼 우리 몸이 어떻게 하냐? 그냥 춥다고 계속 온도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추워졌으면 체온이 떨어질 테니까 체온을 높일 수 있는 뭔가 방안을 제시를 해야겠죠, 우리 몸이. 자, 추우면 어떻게 할 거냐? 일단은 신경이 하는 일부터 보겠습니다. 분홍화살표. 자, 신경은 어떻게 하냐? 혈관 수축해. 그리고 몸 밖으로 나가는 열 감소 만들고, 그리고 근육을 막 떨리게 오들오들 떨리잖아. 추우면 막 이가 딱딱딱딱 부딪히고, 그렇게 해서 몸을 흔들어서 열 발생량을 증가시킨다. 자, 근데 이제 호르몬이라는 것은 무엇을 할 거냐? 여러분의 몸속에 있는 갑상샘에서 분비가 될 건데요. 갑상샘에서 티록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단순히 신경만이 조절하는 게 아니라 갑상샘에서 튀어나온 호르몬이 혈액으로 분비돼요. 혈액을 타고 티록신이 마구마구 돌아다닙니다. 자, 그러다가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여러분 몸속에 있는 세포 하나하나가 호흡을 막 촉진합니다. 여러분도 막 더울 때는 숨 헐떡헐떡 거리게 되죠. 그것처럼 우리 몸속 세포 하나하나가 호흡을 더 빠르게 하면서 우리 몸의 열 발생량을 증가시킵니다. 이게 바로 호르몬이 하는 일, 신경이 하는 일, 이렇게 배워봤어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체온을 조절하는 과정을 해봤어요. 자, 이번에는 혈당량 조절하는 과정을 한번 봐볼게. 자, 혈당량은 여러분들 주변에 그 당뇨병이랑 굉장히 이게 큰 관련이 있죠. 자, 일단 밥을 먹었어. 그럼 몸속에 막 당이 증가할 거 아니야. 여러분들 밥 못 먹고 막 배고프면 아우 당 떨어져 이러면서 막 초콜릿 같은 거 주워 먹고 싶지. 그것처럼 그 당이 이 당이에요. 밥을 먹으면은 혈당량이 증가해. 몸속에 당이 많아진단 말이야. 그 당은 무슨 당이냐? 포도당 들어봤죠? 포도가 자기소개를 하면 포도당, 자, 혈당량이 증가하며 포도당이 증가한다는 건데, 포도당이 막 몸속에 너무 늘어나면 안 된단 말이야. 포도당이 너무 많아지는 게 바로 당뇨병이야. 그러면 포도당이 막 늘어날 테니까 이걸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겠죠. 우리 몸이 어떻게 줄일 거냐? 여러분들 뱃속에 있는 이자에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해요. 방금 체온 조절할 때 나왔던 호르몬은 뭐야? 티록신이지. 근데 이번에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할 거예요. 자,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면 어떻게 되냐? 방금 많아졌던 그 포도당이 글리코겐이라는 탄수화물 형태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포도당이 없어지고 글리코겐이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 수치가 낮아지게 됩니다. 자, 글리코겐이라는 것은 탄수화물의 한 종류예요. 글리코겐은 탄수화물. 인슐린이 나와서 포도당을 글리코겐으로 바꿔버리는 거. 자, 포도당은 호르몬이에요? 포도당은 호르몬 아니죠. 글리코젠은 호르몬입니까? 글리코젠도 호르몬 아니죠. 여기서 지금 나오는 호르몬은 인슐린입니다. 자, 근데 이제 반대로 밥을 너무 오랫동안 못 먹었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아우, 당 떨어져. 배고파. 이렇게 되겠지. 그럼 당이 떨어졌어. 그럼 다시 당을 올려줄 만한 방법을 찾아야겠지. 당을 올리고 싶으면 어떻게 돼? 우리 아까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바꿨었지. 다시 바꿔올 수 있어요. 다시 바꿉니다. 자, 이자가 이번에는 아까는 인슐린이었는데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해버려요. 자, 여러분들 글리코젠이랑 말이 조금 비슷해서 헷갈릴 수도 있는데 헷갈리면 안 돼.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글리코젠을 다시 포도당으로 바꿔서 포도당이 다시 높아져요. 여러분들이 밥을 챙겨 먹지 않아도 그래도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이유는 몇 시간 동안은 우리 몸속에 예전에 글리코젠으로 바꿔놨던 포도당들이 다시 꺼내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자에서 나온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 때문에. 자, 여러분들 지금 처음 배우는 용어들이 막 나오죠. 인슐린, 포도당, 글리코젠, 글루카곤. 그래서 이거를 외우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방금 인슐린 배웠는데 인슐린이 우리 몸에서 잘 안 나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인슐린의 역할이 뭐야?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바꿔주는 거잖아. 근데 이게 인슐린이 잘 안 나오면 잘 안 바뀔 거 아니야. 그럼 우리 몸속에 포도당이 많겠죠? 포도당이 많아지면 그게 뭐야? 당이 높은 사람이 되는 거고 그 당이 높은 걸 어떻게 하냐?
당이 높으면 원래 몸속에서 포도당은 다 흡수되고 우리 에너지로 사용돼야 되는 건데 근데 이게 너무 많으니까 오줌으로 그냥 빠져나가 버려. 다 흡수하지 못하고 에너지 저장을 못하고 그냥 포도당으로 빠져나가 버려요. 그래서 소변 검사를 하면 당뇨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냥 체중이 쭉쭉 빠지고요. 계속 항상 그냥 가만히 있어도 피곤하고 계속 목마르고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럼 이제 이 인슐린을 대체하여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우리 몸속에서 자연스럽게 못하면 그때는 이렇게 당뇨병용 혈당 강화제 이런 약을 먹으면서 호르몬을 대체하는 거예요. 내 몸속에서 자연스럽게 호르몬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렇게 호르몬은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이렇게 제대로 분비가 안 되면 약을 통해서 사람들이 해결을 해야 돼요. 자, 한번 정리를 해볼게.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거는 추울 때, 더울 때 체온 조절하는 과정, 혈당량 높을 때, 낮을 때 이렇게 당을 조절하는 과정인데 한번 자, 하나씩 해보자. 혈당량이 낮아요. 자, 여러분들 배고파요. 그러면 어떤 호르몬이 나왔나요? 배고플 때는 인슐린일까, 글루카곤일까? 그렇지. 글루카곤이 이자에서 분비됩니다. 그러면 예전에 저장해놨던 뭘 꺼내요? 네, 예전에 글리코젠으로 저장해놨던 게 포도당으로 바뀌면서 몸속에 당이 높아지는 거죠. 자, 이번엔 그 반대로 혈당량이 높아요. 지금 방금 밥 먹었어요. 막 초콜릿같이 단 거 막 먹었어요. 자, 그럼 이제 다시 당을 낮춰줘야죠. 뭐가? 인슐린이 포도당, 어이구 당 너무 많네. 다른 걸로 바꿔버려. 뭘로 바꿔? 글리코젠이라는 탄수화물로 바꿔버려. 그럼 우리 몸속에서 포도당 줄어들겠죠. 자, 오케이. 자, 이제 다음 겁니다. 추워요. 추울 때는 무슨 호르몬이 나온다고 했어? 벌써 가물가물하죠. 워낙 너무 처음 들어본 호르몬이라. 네, 티록신, 갑상샘에서 티록신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요. 자, 티록신이 분비되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 혈관이 수축해. 왜냐면 혈관이 커져 있으면 커질수록 주변이랑 많이 접촉할 테니까 체온이 더 쉽게 빠져나가겠죠. 혈관이 수축하면서 체온이 보존되고 우리의 체온이 상승되는 겁니다. 자, 반대로 더우면 어떻게 하겠어? 티록신이 감소되면 되죠. 그러면 혈관이 늘어나면서 주변이랑 빨리 상호작용해서 그 열을 내보낼 수 있도록 하고 땀이 많아져서 땀이 식으면서 또 몸이 시원해지죠. 이런 현상을 통해서 체온이 하강됩니다. 자, 여러분들 선생님 수업 잠깐 멈추고 이 표 한번 저장해 볼까요? 네, 여러분도 빈칸 같은 데다가 한번 잘 적어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호르몬을 배웠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교과서에서 나오는 거는 이 정도고 막 여러 가지 문제집을 풀다 보면은 체내 수분량 조절해서 막 뭐 콩팥이랑 뇌하수체 이런 것도 나오는 문제집이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선생님은 교과서에 나오는 것까지만 하겠고요. 네, 이런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콩팥, 뇌하수체 이 부분은 시험에도 안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 볼게요. 이거 지금 여러분들 이거 외우기 너무 힘들잖아. 쌤이 쉽게 외우는 팁 준다고 했지. 자, 가보겠습니다. 추우면 아까 뭐였어? 무슨 호르몬이었어? 티록신이지. 티록신. 자, 추우면 티록신이 필요해. 티를 더 입어야 돼. 추우면은 티를 꺼내 입어야 돼. 그러니까 추울 땐 티록신이 분비돼. 티록신. 근데 티를 껴입으면 껴입을수록 몸이 막 꽉 쪼그라들잖아. 그건 혈관 수축, 체온 상승. 이렇게 외워봅시다. 네, 추우면 티록신, 방금 아까 배웠던 거야. 추울 때는 티록신. 추울 땐 티를 더 껴입어야지. 그럼 몸이 쪼그라드니까 혈관 수축하면서 체온이 상승하지. 네, 하나 외웠습니다. 외웠죠? 자, 다음 거. 글루카곤은 뭐야? 어쩔 때 나오는 애야? 혈당량이 낮을 때, 식사 오랫동안 못했을 때 옛날에 저장해놨던 글리코젠을 다시 포도당으로 바꿔서 우리 몸속에 당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어떻게 외우냐? 아, 배고파. 아, 배고플 때는 글로 가곤 했는데 거기로 가곤 했는데 이거를 약간 사투리로 배고플 땐 글로 가곤 했는데 배고플 때는 그 맛집으로 가곤 했는데 글루카곤 했는데 어때요? 네. 너무 억진가요? 글로 가곤 했는데. 아이고, 배고플 때는 글로 가곤 했는데. 네, 그만할게요. 자, 다음 거.
이번엔 인슐린이야, 인슐린. 인슐린 이제 밥도 먹고 막 몸속에 당이 높아요. 몸에 당이 너무 높아. 그럼 당을 없애줘야 되잖아. 어떻게 없애? 이거 약간 이거 잘못 쓴 것 같은데? 당이 높을 때는 글리코젠이 포도당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네, 포도당을 뭘로 바꿔? 글리코젠으로 바꿔야 되지. 그 역할을 해주는 게 인슐린이었잖아. 자, 그러면 밥 먹고 배부를 때 인슐린이 나온다. 이건 어떻게 외워? 자, 밥 먹고 배 빵빵 지금 배 막 터질 것 같아. 빵빵한데 갑자기 뿡 하고 밥도 먹었으니까 방구가 뿡 나왔어. 아니 이소린? 아니 인슐린? 이소린? 인슐린? 어때? 자, 근데 너네 지금 선생님 비웃겠지만 지금 알게 모르게 다 외웠을걸? 자, 지금 한번 선생님 퀴즈 내볼까? 자, 이거 다 한꺼번에 지울 수 있는. 자, 지워볼게. 혈당량이 낮아요, 지금. 자, 지금 잘 생각해봐. 혈당량이 낮아. 그럼 당이 없다는 거야. 그럼 당을 꺼내줘야 되지. 그 역할을 하는 호르몬 누구였어? 배고플 때잖아. 혈당량이 낮아. 배고파. 배고플 땐 글루카곤 했는데, 그 맛집으로 글루카곤 했는데, 글루카곤, 그렇지. 그래서 포도당으로 바꿔준다. 자, 그리고 혈당량이 높아요. 방금 밥 먹었어요. 배 빵빵해요. 방귀 뿡! 아니, 이소린? 아니, 인슐린? 네, 혈당량이 높을 때는 인슐린이 나와가지고 네, 포도당을 글리코겐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했죠. 자, 이번엔 추울 때요. 추울 때는 뭐를 입어야 돼? 추우니까 T를 입어야 되지. T를 입는다. 티록신. 티록신 하면 T를 많이 입으면 몸이 쭈그러들잖아. 혈관 수축, 체온 보존, 체온 상승. 더울 때는 티록신이 반대로 감소되는 거. 네, 이렇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까 막 처음에 막 너무 다양한 용어들 나와서 생소했는데 조금 편안해졌나요? 자, 그러면은 이거 그림도 쌤이 다 그린 거예요. 여러분들 쉽게 외우게 도와주려고.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 해볼게요. 이렇게 호르몬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런 게 원활하게 잘 분비되지 않으면 아까처럼 인슐린이 잘 나오지 않으면 당뇨병, 성장 호르몬이 너무 적게 나오거나 많이 나오면 소인증이나 거인증. 그리고 방금 티록신은 체온 조절하는 호르몬인데 이게 너무 많이 나와버린다. 그러면은 맥박이 빨라지고 너무 세포호흡을 활발히 진행하니까 몸이 피곤해서 체중이 감소한다. 근데 티록신이 또 결핍돼. 티록신이 너무 안 나와. 그러면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는 질병에 걸리게 되고 쉽게 피곤하고 행동이 느려진다. 자, 그래서 이렇게 호르몬이 원활하게 분비되지 않으면 아까 쌤이 사진으로 보여준 것처럼 약을 먹으면서 그 호르몬을 대체할 뭔가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건강하다는 거는 수많은 호르몬들이 끊임없이 여러분들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면서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쌤이 아까 시험 나오는 거 3가지 있다고 했죠? 자, 여러분만 잘 알아두세요. 자, 뭐냐면 일단은 처음에 썼던 거 항상성의 의미랑 신경이랑 호르몬 비교했던 거 있죠? 네, 그거 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는 티록신으로 체온 조절했던 과정 그리고 3번째로는 인슐린이나 글루카곤으로 혈당량 조절했던 과정 이 3가지가 오늘 수업했던 것 중에 시험에 나올 만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꾸준히 수업 듣느라 너무 고생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네, 안녕.